잔잔한 피아노와 낮게 깔리는 첼로 소리. 카메라는 새벽녘 인천공항 상공을 비행하는 비행기를 비춘다. 며칠 전 미국의 한 특사가 조용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식 명분은 주한미군과 관세 문제에 대한 협정 논의였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한 나라의 군사 전략이나 정치가 아닌 한 인간의 미움과 오해에서 시작된 감정의 여정입니다. 나는 한국을 미워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그곳에서 아버지를 잃었으니까요. 1996년 아버지는 나토 협력 작전 중 한국의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전사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내 아버지를 이용하고 버렸어. 그 말은 27년 동안 내 믿음이자 분노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한국을 용서하지 않았고 그 나라를 이해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가 지금 한국으로 향합니다. 이건 단순한 파견이 아닙니다. 복수의 시작이라 믿었죠. 한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지 내 손으로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나의 증오를 부수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일부 미움의 땅으로 가다. 그날 아침 나는 한 장의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한국, 단 2글자. 하지만 내 가슴 한가운데 깊은 상처를 찌르는 단어였습니다. 나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파견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나라엔 배울 게 없다. 내 아버지를 죽인 땅이다. 상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국을 미워했습니다. 그 나라가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믿었으니까요. 내 아버지는 1996년 한국에서 벌어진 나토 협력작전 중 전사했습니다. 나는 6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엔 아버지란 단어가 금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고 나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진짜 괜찮겠니? 너 그 나라로 가는 거야? 나레이션. 괜찮다고 말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속엔 오직 하나의 다짐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이다.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쓴다.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다. 그런 문장들이 눈에 띌 때마다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걸. 이건 복수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복수. 그 나라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고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여정. 나는 지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밟았던 그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 가슴엔 증오가 가득했고 나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허상을 벗기고 그 진짜 민낯을 보고하는 것.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다. 하늘 위에서 한 줄기 햇살이 뚫고 나온다. 나레이션. 나는 몰랐습니다. 그 땅이 내게 어떤 진실을 품고 있을지. 내가 평생 부정해왔던 이름이 결국 나를 다시 살게 만들 거라는 것을. 2부 예상 밖의 한국. 인천국제공항 착륙 장면. 카메라는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바퀴에 초점을 맞춘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부서지고 있다. 나는 준비돼 있었다. 모든 걸 차갑게 분석하고 감정 없이 기록하며 그 나라가 얼마나 허술한지 증명할 준비가 돼 있었다. 나는 냉정한 군인이고 분석가이며 증오를 품은 아들이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인천국제공항의 깨끗한 입국장 전경. 외국인 입국자들이 조용하고 질서 있게 줄을 서 있다. 그런데 예상과 달랐다. 입국 심사는 너무 빨랐고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 썼다. 내가 받은 첫인상은 이랬다. 어딘가 너무 매끄럽다. 열차 플랫폼. 공항철도가 정시에 도착해 승객들이 조용히 탑승한다. 안내방송이 정확히 들리고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열차에 탔을 때 나는 기이하다고 느꼈다. 기차는 예고된 시각 그대로 출발했고 모두가 너무 조용했다. 사람들은 내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그저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장교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풍경을 본다. 고층 아파트, 강변, 공원, 정돈된 고속도로. 나는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무언가 연출된 쇼일지도 몰라. 너무 정돈됐고 너무 친절했다.
낯설었고 오히려 불편했다. 그런 나 자신이 더 당황스러웠다. 서울역 도착. 수많은 사람들이 물결처럼 움직인다. 도시의 빛과 소리,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장교는 서서히 압도된다. 이건 내가 자란 베를린이 아니었다. 그곳의 느릿한 리듬, 감정의 여유, 사람들 사이에 거리감이 있는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다. 장교가 택시에 탄다. 택시 기사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며 묻는다. 택시 기사, 처음 오셨어요? 비행기 오래 타느라 피곤하시죠? 장교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인다. 나는 그가 왜 내게 말을 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왜 다정한 걸까? 택시 안. 기사와 손님이 한국어로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백미러로 비친다. 장교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본다.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도 인사를 건넸고 도움을 주려 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이들처럼 행동했다. 그 다정함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호텔 도착. 프런트 직원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체크인을 진행한다. 방에 들어선 장교는 군복 가방을 벗어놓고 창밖을 바라본다. 밤이 되도록 도시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살아있었다. 식당들은 환했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다. 편의점은 열려 있었고 거리의 작은 가게들엔 아직도 손님이 들락거렸다. 장교가 거리로 나선다. 노란 조명 아래 붕어빵을 굽는 아주머니. 지나가며 아이의 장갑을 고쳐주는 어른의 손. 도시는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 안엔 사람이 있었다. 그리운 냄새 같았다. 어디선가 맡았던, 그러나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온기였다. 잠깐 멈춰서 군복 사진을 꺼내본다. 아버지와 어린 시절의 자신. 장교는 사진을 조용히 내려다본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위문이 이 나라에서의 첫날 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호텔 창문 밖. 서울의 밤이 천천히 카메라를 감싸며 암전. 2부 예상 밖의 한국. 비행기 착륙음. 인천공항 활주로를 조용히 달리는 바퀴. 새벽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스며든다. 나는 한국을 분석하러 왔다. 그리고 깎아내리기 위해 준비돼 있었다. 한 나라의 군사적 실효성, 민간 협력 구조, 문화적 성숙도. 나는 차가운 눈으로 평가할 각오를 하고 이곳에 발을 디뎠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하는 공항 직원의 친절한 음성. 깔끔하게 정돈된 입국장. 빠르게 흐르는 입국 절차. 그런데 첫 순간부터 내 예상을 배반했다. 입국 심사는 불과 5분 만에 끝났고 직원은 내 이름을 발음하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기계처럼 정확했고 이상하리만치 다정했다. 공항철도 플랫폼. 정시 도착하는 고속열차. 대기 중 조용히 줄을 선 사람들. 서울로 향하는 고속열차는 정각에 도착했고 누구 하나 소리치지 않았고 심지어 서로 눈치조차 보지 않았다. 기차 안. 각자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 외국인인 자신에게도 무심한 듯 자연스러운 공간의 흐름. 나는 당황했다. 왜냐면 이곳 사람들은 내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기차 창밖. 빠르게 흐르는 강변. 공원. 아파트 단지. 풍경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을 걸고 있었다. 여기는 네가 아는 나라가 아니다. 서울역 도착.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장교. 주변 사람들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고 있다. 사람들은 무심하면서도 친절했고 질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도시였다. 기계처럼 반복되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그게 이상했다. 그게 불편했다. 택시 안. 기사와 손님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웃는다. 장교는 백미러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본다. 서로 처음 보는 사이라는데 저 다정함은 뭐지? 낯선 사람에게 저렇게 웃을 수 있나? 나는 그 자연스러움에 작은 충격을 받았다. 기사는 장교에게 말을 건다. 택시 기사, 한국 처음이세요? 길 막히면 차에서 김밥 하나 드시죠. 싸왔거든요. 장교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웃지 못한다. 김밥을 건넨 기사는 말없이 운전만 계속한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친절이 낯설었고 경계하지 않는 사람이 두려웠다. 호텔 도착. 직원은 미리 준비된 예약으로 빠르게 체크인. 짐을 방으로 옮기며 장교가 감사 인사를 하려다 멈칫한다.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망설였다. 이 나라는 내가 미워한 나라니까. 그런데도 왜 마음 한켠이 아릿할까? 밤 거리. 장교가 혼자 걷는다. 포장마차에서 아주머니가 뜨끈한 오뎅 국물을 나눠주는 장면이 스친다. 거리의 사람들.
웃는 아이들, 퇴근 후 담소를 나누는 직장인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살아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돕고 서로의 이름을 불렀고 어떤 벽도 없이 함께였다. 장교가 멈춰선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손짓하며 말을 건다. 포장마차 아주머니, 추워요. 여기 와서 국물이라도 드세요. 장교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 앉는다.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오뎅 국물이 그의 손에 쥐어진다. 나는 군인이다. 차가운 분석가이고 이성적인 전략가다. 그런 내가 지금 한 모금의 국물에 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까? 호텔 복도. 장교가 방으로 돌아와 문을 열며 잠시 멈춘다. 손에는 아직도 따뜻한 종이컵이 들려있다.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다. 기계처럼 정돈됐고 이상하리만치 친절했다. 그래서 가짜라고 믿고 싶었다. 이게 진짜라면 지금껏 내 감정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 방 안,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흐르고 있다. 장교가 커튼을 걷으며 조용히 중얼거린다. 나는 뭔가를 놓치고 있었다. 지금껏 이 나라를 숫자로만 봐왔고 지도로만 분석해왔고 한 줄의 보고서로만 기억해왔다. 카메라가 창밖의 야경을 보여준다. 광장, 전철, 퇴근길 사람들. 그들 모두의 표정엔 삶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보인다. 이 나라는 사람의 나라였다. 음악이 서서히 깔리며 장면 암전. 다음 에피소드의 서막을 암시하며 3부 떠나기 위해 전역한 미군. 붉은 석양이 내려앉은 서울 하늘. 미국인 기자 클로이 윤이 목소리가 내레이션으로 흐른다. 나는 전역을 신청한 미군 병사 마커스 브룩스를 취재하러 한국에 왔다. 목적은 명확했다. 미군 철수론을 뒷받침할 강력한 사례. 그의 불만, 좌절, 문화적 충돌. 모든 걸 기록해서 떠나야 할 이유를 증명하려 했다. 클로이가 기차역에 도착해 외곽마을로 향하는 열차에 오른다. 창밖으로 스치는 한국의 전원 풍경. 나는 그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질문지도 철저히 구성했고 모든 질문은 부정적인 답을 유도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복지회관 근처의 카페. 약속 시간 5분 전. 클로이가 노트를 펼쳐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그는 힘들어 보였을 것이다. 복무에 지쳤고 한국 문화에 불만이 많을 테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회의감을 느낄 거라 예상했다. 그게 내 기사에 딱 맞는 퍼즐 조각이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마커스 브룩스가 들어온다. 키가 크고 건강해 보이는 청바지 차림의 청년. 그의 얼굴엔 놀랍도록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다. 마커스 웃으며 윤 기자님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클로이의 얼굴에 미묘한 당황스러움이 스친다. 그는 내가 예상한 모습이 아니었다. 지쳐있지 않았고 불만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고 무언가에 깊이 만족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커피가 나오고 인터뷰 시작. 클로이는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전역을 신청하신 이유가 뭔가요? 한국 생활이 힘들어서였나요? 마커스는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그 반대예요.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곳에 남고 싶어서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클로이의 손이 멈춘다. 펜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아니, 그보다 내가 준비한 모든 프레임을 무너뜨리는 한마디였다. 복지회관. 아이들이 영어 수업 중이다. 칠판 앞에 선 마커스가 아이들에게 My name is를 가르친다. 아이들 합창처럼 마커스 아저씨. 아이들이 그를 끌어안고 장난을 건다. 그는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반갑게 맞는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다. 그저 아이들의 선생님이자 이 마을의 가족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준비해온 간식을 나눠 먹는다. 한 아이가 클로이에게 김밥을 건넨다. 아이 작게. 기자 아줌마도 드세요. 클로이는 잠시 망설이다 김밥을 받아든다. 입에 넣자 익숙한 맛에 놀란다. 김밥 한 조각이 내 어린 시절을 건드렸다. 부모님이 싸주시던 소풍 도시락. 그 냄새가 그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다. 클로이는 마커스에게 묻는다. 처음엔 한국이 낯설지 않았나요? 언어도 문화도 많이 다르잖아요. 마커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한다. 처음엔 많이 외로웠죠. 말도 안 통하고 표정도 낯설고. 근데요, 이상하게도 이 마을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커스 아저씨로 받아줬어요. 복지회관 옆 작은 산책로. 마커스와 클로이가 걷고 있다. 여기선 내가 계급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그는 멈춰서서 복지회관을 바라본다. 저 아이들은 내게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준 존재들이에요.
클로이가 조용히 그를 바라본다. 잠시 침묵. 카메라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라간다. 나는 그날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 아니, 인터뷰가 필요 없는 날이었다. 클로이가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지만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창밖을 본다. 나는 철수해야 할 이유를 찾으러 왔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엔 남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마커스가 아이들과 웃으며 그림을 그리는 장면. 카메라 줌아웃. 복지회관의 따뜻한 분위기. 그는 분명 떠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다시 살아가기 위해 군복을 벗은 사람이었다. 사부 공동체가 만든 기적. 저녁 노을이 내려앉은 마을 거리. 한적한 골목을 따라 작은 치킨집의 불빛이 따뜻하게 퍼져 있다. 마커스가 복지회관에서 본 아이들과 함께 치킨집 안에 앉아 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공책과 숙제들이 널브러져 있고 아이들은 웃으며 영어 질문을 던진다.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보고 있다. 군인이었던 남자가 아이들과 웃고 숙제를 봐주고 김밥까지 함께 말고 있다. 마커스가 김밥에 밥을 올리다 너무 많이 얹어 터뜨린다. 아이들은 웃고 그는 머쓱해하며 다시 말아본다. 마커스 웃으며 처음엔 너무 어색했어요. 어떤 날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절 바꿨어요. 아이 한 명이 마커스에게 붙어 그림을 보여준다. 아저씨, 이건 우리 집이야. 이 마을이 날 치유했어요. 우울증도 외로움도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클로이가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본다. 그녀의 손엔 따뜻한 김밥 한 줄이 들려있다. 그를 처음 봤을 때 난 그를 기사 속 전역병으로만 봤다. 그가 품고 있는 무게도 그가 이 마을에서 쌓아온 시간도 몰랐다. 그저 인터뷰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무너지고 있다. 늦은 밤 클로이가 혼자 걷는다. 골목 어귀 작은 포장마차의 불빛. 증기로 흐려진 아크릴 창 너머 따뜻한 불빛이 퍼진다. 클로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는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말없이 누룽지 한 그릇을 건넨다. 어릴 적 엄마가 끓여주던 냄새였다. 나는 그 냄새가 싫었다.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올까봐, 부모님의 어설픈 억양과 젓갈 냄새가 들킬까봐 언제나 숨고만 싶었다. 누룽지 한 입을 먹자 얼굴이 멈춘다. 천천히 미소가 퍼지기 시작한다. 익숙했어. 익숙하면서 너무 낯설었어. 나는 한국계였지만 한국에선 이방인이었어.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묻는다. 아주머니, 외국에서 왔어요? 클로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가 주려던 것들이, 그 온기와 맛이 이제야 가슴에 닿기 시작했다. 노인회관. 마커스가 60대 중반의 할머니 앞에서 어눌한 발음으로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다. 할머니 따뜻하게 안녕하세요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써요. 그게 우리말이에요. 정정이 담겨있는 말이에요. 마커스가 따라하며 웃는다. 옆자리 노인들은 머리를 끄덕이며 박수를 친다. 그는 외국인이었다. 그 누구보다 멀리서 온 타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클로이, 옆에서 그 장면을 바라본다. 할머니가 클로이에게도 따뜻한 눈빛을 보낸다. 할머니, 자네가 우리말을 배우는 건 자네 뿌리를 찾는 거야. 그 말에 클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내가 외면했던 것들, 내가 지우고 싶어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이끌고 있었다. 복지회관 뒤편. 아이들이 마커스와 함께 김밥을 자르고 있다. 아이 한 명이 실수로 김밥을 뭉개자 모두 함께 웃는다. 클로이가 카메라를 들고 그 장면을 찍는다. 이번엔 기자가 아니라 그냥 클로이로. 이건 기사로 다 담을 수 없는 이야기다. 수치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다. 이건 사람들의 이야기고 치유의 이야기다. 복지회관 외벽에 붙은 그림들. 아이들이 그린 그림 속에는 마커스 아저씨가 웃고 있다. 나는 군인으로 왔지만 이곳에선 사람으로 남고 싶었어요. 오부 27년의 진실. 국방부 군 사무실. 겨울 햇살이 흐릿하게 비치는 오후. 창문 너머로 낙엽진 나무들 사이로 군인들이 훈련 중이다. 독일군 장교가 김준호 대령의 사무실에 앉아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초록색 문서 폴더가 놓여있다. 김준호 대령, 당신 아버지. 그분은 혼자 죽지 않았습니다. 장교의 눈이 순간 멈춘다. 김 대령은 조용히 서류를 밀어준다. 김준호 대령, 그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3명의 한국 병사가 있었습니다. 폴더를 여는 장교. 첫 장엔 손글씨로 적힌 작전명, 공조 수색 임무 K 1996년에서 10.
천천히 페이지가 넘어간다. 흐릿한 작전 지도, 당시 교신 기록, 마지막 보고서, 그리고 등장하는 3명의 사진과 이름, 정면을 바라보는 군복 차림의 사진들, 흑백으로 깔리며 자막이 떠오른다. 이상호 중사, 김태윤 병장, 박민준 일병. 나는 한국을 증오했다. 그 증오로 내 인생을 지탱해왔다. 그런데 아버지를 지킨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이었다. 김대령이 말없이 장교를 바라본다. 장교는 사진을 손에 쥐고 오래도록 바라본다. 김준호 대령, 그날 당신 아버지는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통신이 끊기고 부상당한 채 고립됐죠. 이세 병사는 구조 명령이 없었음에도 자발적으로 그의 곁에 남았습니다. 그를 두고 나가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색 화면 위로 작전 기록 텍스트가 천천히 타자치듯 나타난다. 작전 보고서 중 발췌. 적의 포위망 속에서도 이상호 중사는 반복적으로 무전 시도를 이어갔고, 김태윤 병장과 박민준 일병은 부상 병사를 엄호하며 후방으로 탈출 경로 확보 시도. 결국 구조 실패. 전원 전사. 장교의 눈가가 붉어진다. 그의 손이 떨린다. 진실은 너무 늦게 왔다. 27년 동안 나는 잘못된 기억 위에 나를 세웠다. 국립현충원. 흐린 하늘 아래 잔잔한 피아노 음악. 장교가 꽃을 들고 묘역을 걷는다. 카메라는 천천히 비석을 비춘다. 이상호 중사, 김태윤 병장, 박민준 일병. 세 비석이 나란히 서 있다. 장교는 조용히 서서 묵념한다. 옆에서 누군가 다가온다. 이준우 대위. 혹시 독일에서 오신 분이신가요? 장교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준우, 전 이상호 중사의 아들입니다. 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눈빛만으로 마음이 오간다. 당신 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지켰다고 들었습니다. 이준우 대위,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우리 아버지들, 그저 군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자기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 나란히 비석 앞에 선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묘비를 스친다. 나는 이제 알았다. 아버지가 선택받은 영웅이 아니었다는 걸. 그와 함께했던 이들 역시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전우였다는 걸. 장교의 눈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흐른다. 장교 속으로 중얼거리듯 댕키, 감사합니다. 이준우 대위가 어깨를 두드린다. 두 사람은 천천히 국립현충원을 걸어나간다. 장교의 독백. 27년 동안 나는 한국이라는 단어에 분노를 실어왔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단어 안에 용기와 희생, 그리고 인간이라는 의미를 다시 담는다. 내가 알지 못했던 진실은 이제 내게 가장 중요한 진실이 되었다. 육부 변화의 시작. 늦은 밤 브뤼셀, 나토 본부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 홀로 앉아있는 독일군 장교. 책상 위에는 펼쳐진 노트북, 종이 자료, 마커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장교는 조용히 문서를 하나 집어든다. 표지에 큼직하게 적힌 제목이 카메라에 잡힌다. 나토 보고서 제목. 한국 나토가 배워야 할 미래. 한국은 내가 미워했던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 나는 이 나라를 존경하게 됐다. 보고서의 주요 페이지들이 하나씩 펼쳐진다. 군사 시스템, 민관 협력 구조, 신속 대응 훈련, 공동체 기반 치유 사례 등. 이 나라는 단순히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전쟁을 피해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살아가는 법을 택한 진짜 생존의 철학을 가진 군대였다. 장교가 마지막 페이지를 입력하며 손을 멈춘다. 창밖으로는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브뤼셀 시내 불빛. 나는 증오를 안고 왔고 진실을 마주했고 이해와 감사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곳이 바로 여기임을 알린다. 서울, 클로이의 호텔 방. 노트북 화면에 송고 버튼이 떠 있다. 화면 속 기사 제목은 간단하다. 나는 그를 철수론의 증거로 취재하러 갔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건 남고 싶다는 이유였다. 클로이, 마우스를 조용히 클릭한다. 기사 송고 완료. 이건 정치가 아니다. 이건 사람의 이야기다. 철수와 주둔, 동맹과 전략, 그 모든 단어들을 뛰어넘어 이곳엔 사람이 있었다. 컴퓨터 화면이 전환되며 SNS와 포털에 퍼지는 기사, 수많은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마커스 같은 사람이 한국에 남겠다고? 눈물이 납니다. 이런 기사를 기다렸어요. 정치는 몰라도 사람은 압니다. 한국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줘서 감사합니다. 클로이는 댓글을 천천히 스크롤하다가 문득 화면 속 익숙한 사진에서 멈춘다. 복지회관 앞,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마커스의 웃는 사진. 그는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마을의 가족이었다. 복지회관. 햇살이 비추는 오전. 아이들이 알파벳을 적고 마커스가 그 사이를 돌며 칭찬한다. 그레이트 잡, 지호, 앤드 유, 수빈. 어메이징 프로넌시에이션. 마커스 아저씨 짱이에요. 웃음소리로 가득 찬 공간. 복지회관 구석. 책상 위에 놓인 봉투. 카메라가 서서히 당긴다. 귀화 신청서. 마커스가 그 봉투를 집어들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본다. 마커스 혼잣말처럼 이제 이곳이 제 고향이에요. 마커스가 노인회관 문을 열고 들어선다. 노인들이 왔구먼 하며 반갑게 인사한다. 한 할머니가 김밥 재료를 챙기며 말한다. 할머니, 다음엔 김밥 좀 곱게 말아봐. 마커스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 저 연습 많이 했어요. 오늘은 김밥 장인 될 거예요. 웃음과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화면은 천천히 암전된다. 이 여정은 나를 바꿨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묻게 만들었다. 우리는 때로 진실을 너무 늦게 만난다. 하지만 늦게 만난 진실도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마커스가 아이들과 함께 한글로 적은 카드 받는 장면. 카드에 쓰인 문구 우리의 마커스 아저씨 여기서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 문장을 본 마커스가 고개를 들고 웃는다.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다. 마커스 작게 정말 고마워요. 잔잔한 음악과 함께 카메라가 하늘로 올라간다. 서울의 전경, 햇살 아래 반짝이는 도시. 우리는 어느 땅에 뿌리를 내릴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지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엔딩 크레딧 전 마지막 밤, 마지막 고백. 서울의 밤, 멀리서 도심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카메라는 천천히 하늘을 향해 올라간다. 별들이 점점 또렷하게 나타난다. 잔잔한 현악 사중주가 흐른다. 카메라 아래 강변을 걷는 독일군 장교의 뒷모습. 낯익은 코트, 천천히 걷는 걸음.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게 흐른다. 독일군 장교 내레이션. 나는 복수하러 왔습니다. 그 나라가 내 아버지를 앗아갔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으니까요. 장교가 한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다. 봉투 안에는 3명의 한국 병사 사진이 들어있다. 하지만 내가 마주한 건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클로이의 목소리 교차 내레이션으로 흐른다. 장면은 호텔방. 클로이가 노트북을 닫고 창문을 바라본다. 우리는 모두 어디론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떠났던 곳일 수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일 수도 있죠. 마커스가 복지회관 앞 아이들과 인사하는 장면. 아이들이 다음 주에도 꼭 와요 하고 외친다. 마커스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이 땅에 분노를 묻고자 왔지만 이 땅에서 치유를 안고 돌아갑니다. 국립현충원. 장교가 3명의 묘 앞에 고개를 숙인다. 그 뒤 이준우 대위가 조용히 옆에 선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어쩌면 진짜 고향은 피와 국적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해지는 곳일지 모릅니다. 서울의 밤하늘. 조용한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인다. 카메라가 점점 줌아웃하며 높은 하늘을 비춘다. 장교 속삭이듯 아버지, 이제야 이해합니다. 그날 혼자가 아니셨다는 걸. 잔잔한 음악이 멈추고 완전한 정적. 별빛 가득한 화면 위로 자막이 떠오른다. 진실은 늦게 찾아와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자신을 되찾는 첫걸음이니까요. 화면이 천천히 암전된다. 이어지는 엔딩 크레딧. 흑백 사진 복지회관의 아이들. 김밥 말기 체험 중인 마커스. 포장마차에서 웃는 클로이. 국립현충원에서의 두 남자.